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모학 이수정의 주식회사 여행가자 이수정입니다. 네, 오늘 29일이죠. 29일입니다. 오늘 날씨 참 좋았죠? 미세먼지 농도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에서도 이렇게 날씨처럼 좋은 날이 있을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 힘있는 종목들을 설명해 주실지 우리 리치맵 이모학 대표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는데 날씨는 좋은데 너무 추웠죠? 예, 비가 내리다 말다 하더니 날씨가 좀 상당히 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네네. 감기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이제 돌이 지났는데요. 네. 예, 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시장 대내외적으로 오늘이 29일이지요. 네. 화요일. 지난 3월 31일 날도 북한 관련해서 미사일 우리 NNL 이남 쪽으로 발사 이런 얘기 나오면서 증시가 좀 변동이 있었는데 오늘도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또 잠깐 좀 시장을 흔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셔서 일단 월말이지요. 내일까지 해서 4월 말 장세 그리고 종목 오늘 방송 잘 보시면서 5월 초 어닝 시즌입니다. 제가 종목을 네. 계속적으로 요새 좀 했던 종목을 네. 한두 종목씩 같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뭐 지난주에 같은 경우 KT뮤직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네.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종목들을 막 확대하기보다는 저희가 또 워낙 좋은 종목들을 많이 이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좀 더 가시권에 좀 멀리 네. 뿌옇게 보이던 것들이 네. 점차 이렇게 뚜렷하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적 위주로 해서 종목들, 어닝 시즌에 맞는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또 많은 시청 계속적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회사 여행가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서한입니다. 네, 서한에 대해서 우리 이모학 대표님이 잘 설명해 주실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서한은 지난번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네. 붙어볼 만한 주식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건 기억나요. 네. 제가 예전에 서한 왠지 이름 같다고. 그러네요. 예. 네. 사람 이름 같죠? 네. 예, 서한.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도 기존에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별 재미를 못 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네. 또 어닝 시즌에 임박해서 종목이 다시 한번 좀 뚜렷하게 모습을 다시 시장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붙어보자.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한이 이제 1971년도에 예전의 사명은 대구주택공사였습니다. 이름에서도 예전 사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구주택공사. 네. 대구에 있는 회사고요. 맞아요. 근데 네. 대구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다가 네, 맞아. 기억나시죠? 네, 예. 이제 기억이 나요. 네. 아파트 브랜드로는 뭐 대우건설 뭐 푸르지오가 있고 뭐 네, 맞아요. 이렇게 있듯이 서한 같은 경우에는 서한이 다음 좀 촌스럽죠. 서한이 다음이라는 네. 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2011년도까지는 관급공사라고 해서 민간 주택을 건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에서 뭐 지어라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나라 돈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쟁도 심하고 네. 또 이제 대구 지역 분양 쪽에 금융위기 이후에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돈을 별로 못 벌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2012년부터 안 되겠다. 관급공사만 해서는 돈이 안 되겠다. 나라에서 뭐 지어봐야 얼마나 짓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관급공사 말고 이제 주택사업 분야를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매출 한 1,000억 정도 매출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50억 정도만 주택을 했었는데 이 비중이 1년 만 2013년 작년까지 26%까지 수직으로 올랐습니다. 즉
돈이 안 되던 분야에서 이제 돈이 되는 사업으로 네. 뛰어들었고 그 사업이 상당히 좀 잘 된다. 예전에 우리가 NX를 보면서 혹시 네. 기억나시나요? B2B와 B2C. B2B는 네. 기업 대 기업 간의 거래. 네. 그리고 B2C는 기업과 고객과의 직접적인 거래. 네. 이게 B2B와 B2C의 거래인데 B2B는 돈이 별로 안 돼요. 음. 기업과 기업 특판 판매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 기업과 기업은 서로 깎으려고 하고 맞아요. 서로 들주려고 하기 때문에 돈이 별로 안 되고 상당히 좀 업황이 안 좋아지면 직격탄을 서로 동반 급락을 하지만 NX가 실적이 좋아진 이유도 B2C 홈쇼핑에서도 가구를 팔고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서한 같은 경우에도 관광공사에서 이제 주택공사로 매출 비중을 다각화시키고 매출 비중을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진행한 주택사 뭐 그리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브랜드 정도 보시면 펜타일즈나 테크노폴리스, 레이크뷰 그리고 혁신 1, 2차 신도시 이러한 그 분양을 했었는데 모두 분양률 100%. 네. 네. 지난번에 김포에 네. 사신다 김포. 그랬죠? 네. 네. 분양률이 좀 안 좋죠. 그쵸. 네. 아직도요. 아직도. 예. 네. 근데 이제 분양률이 정말 100%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는 그 건설 경기가 대구 지역이 굉장히 좀 뜨겁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입증을 시켰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는 족속 다 분양이 돼버리니까 이게 전부 다 매출로 인식이 되고 수익성이 급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대구시장 분양시장은 굉장히 또 네.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주택 경기가 침체를 보이면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려웠죠. 대구 지역의 이 미분양 주택이 2010년까지 12,000개가 안 나갔습니다. 12,000세대가 미분양이었는데, 이게 이제 2011년도 이후부터 개선세를 보이더니, 지금 와서 딱 보니까 미분양된 가구 수가 12,000개에서 570개 세대로 확 줄었단 말입니다. 95%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예. 빨리 김포도 그렇게 돼야 될 텐데요. 네. 김포는 네. 그 9호선인가요? 그게 들어와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답이 하나인가 봐요. 지하철이 들어와야. 네. 네. 그래서 대구 지역의 이러한 그 정말 아파트 매매 가격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붐을 타고 굉장히 좀 열기를 타고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 지역 같은 경우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됐고요. 올해도 굉장히 주택 사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호 서안이 다음 굉장히 좀 브랜드는 촌스러운데 예. 네. 이게 1000세대 혁신 3, 4차 도시가 624세대 그리고 재건축 2개를 포함해서 올해 사업만 한 5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금호 서안이 다음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단어도. 네. 예. 7년 만에 금호지구 내에 이 신규 주택이 되는 첫 민간 아파트, 네. 민간 아파트로서 굉장히 좋은 분양 성과가 예상이 되고요. 또 자체 산업입니다. 네. 자체 산업이라 수익성도 굉장히 좀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혁신도시 3, 4차도 혁신도시 1차, 2차가 예를 들면 티켓팅 예전에 그 뭐라 그랬죠? 김우빈 씨 티켓팅을 맨 처음에 했을 때 그게 제가 9분 만에 그냥 매진됐다 그랬죠. 네네. 뭐지? 티켓팅? 그죠. 팬미팅을 가서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못 갔다고 아쉬워. 팬미팅을 가서 티켓팅이 그냥 1차에 탁 그냥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마감이 되면 2차 티켓팅 할 때도 그 열기는 계속 이어진단 말입니다. 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서안이 이제 이 혁신도시 1, 2차 때 이 분양이 단 3일 만에 분양이 다 끝나버렸어요. 네. 즉 전석 매진이 다 된 거죠. 네. 3일 만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 3, 4차 분양 역시도 굉장히 열기가 뜨거울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데도 주가가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부터 아직까지는 뭐 주가는 별로 변동이 없었던 이유가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이 좀 시장의 신뢰를 조금 잃어버렸습니다. 신뢰감을. 신뢰감을 조금 잃어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안이 작년에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자기 기업으로 치면 성적표를 발표를 하는 거죠. 네. 투자자들한테 올해 얼마 매출을 냈고요, 얼마 수익을 받습니다. 이 투자자들한테 성적표를 내밀면 투자자들이 그걸 채점을 해서 채점의 결과는 바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거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네. 근데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3분기까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는데 4분기에 갑자기 맨날
사상 최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50점 맞던 애가 갑자기 80점, 90점을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네. 학생으로 치면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총 4번의 시험이 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총 4번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3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80점, 90점, 100점까지 맞던 애가 갑자기 4분기에 성적표를 30점짜리를 들고 옵니다. 아. 네. 갑자기 영업이익이 급감한 성적표를 들고 오니까 투자자들이 이렇게 공부 잘하던 애가 그래서 주가 상승을 누구나 얘 이번에도 100점을 맞을 거야. 그래서 주가는 막 이미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기대하고. 네.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와서 뭐 짜장면도 사주고 탕수육 사주고 네, 입고 싶은 네. 옷이 뭐냐 해서 네. 막 선물을 사줬단 말입니다. 그 선물은 주가를 보면 주가 상승이죠. 주가가 네. 막 오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30점짜리 성적표를 딱 들고 오니까 굉장히 좀 황당한 그렇죠. 굉장히 좀 황당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원래는 건설사들은 통상적으로 이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에 비용 처리를 합니다. 비용 처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30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면이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모델하우스를 지어야죠. 네, 그렇죠. 분양을 하려면 네, 하기 전에 이제 네. 가서 볼 수 있게. 그렇죠. 모델하우스를 지었던 비용 그리고 뭐 하다못해 전단지라도 뿌려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광고. 뭐 예. 네. 좀 비화적인 얘기지만 또 이 알바생들 네. 예. 분양할 것도 아닌데 막 줄 서 있고 막 그러는 네, 맞아요. 알바생들도 써야 되고 이러한 옛날에는 떴다방이라 그러는데요. 아, 떴다방. 예, 뭐 서한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뭐 네. 하다 못해 뭐 그런 알바생이라도 써야 되고 이러한 이제 마케팅 비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마케팅 비용들은 나중에 분양이 완료되고 돈이 들어올 때 이제 그거를 지금 얼마 들어오니까 이거를 빼고 이걸 벌었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석인데 서한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이미 비용 처리가 나중에 돈이 들어올 때 해야 되는 비용 처리를 미리 다 해버렸습니다. 지금 지갑에서 돈이 안 나가도 되는 비용을 미리 다 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앞서간 거. 그렇죠. 같네요. 네. 추석 때 용돈을 줄 거를 구정 때 그냥 다 줘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머니에 일단 돈이 비겠죠. 네. 주머니 돈이 비니까 원래는 이게 100점짜리 성적이 맞는데 이게 30점으로 둔갑한 듯한 이러한 그 성적표를 들고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좀 아리송하게 이거를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안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거는 뭐 백지장 한 장 차이거든요. 좋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좋게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을 이미 다 처리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네, 나갈 돈을 이미 지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100억을 벌어서 비용 처리 20억 해서 80억을 벌었습니다 해야 될 거를 20억 나갈 돈을 작년에 다 지불을 해놨으니까 네. 이번에는 80억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100억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걸 바로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기저효과라 그러거든요. 기저효과.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조금만 좋아져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이거를 기저효과라 그럽니다. 이런 기저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작년에는 조금 아리송했지만 단점은 그겁니다.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 부재.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부모님한테 내가 30점을 맞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30점짜리 성적표만 딱 내놓고 알아서 판단하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과의 부모와의 소통 관계처럼 소통이 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일단은 좀 안 좋은 측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 수영 씨가 생각할 때 장점이겠습니까? 아니면 단점이겠습니까? 저는 단점. 단점? 네. 소통 부재. 네. 네. 그래서 그 단점 부분은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린 시점부터 여태까지 주가가 못 움직였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쵸.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왜 하면서 그랬지? 예. 그러니까 차라리 알면 이유라도 알면 분석을 해서 이 정도 때문에 이 타이밍 때는 하면 되겠구나. 그쵸. 답이라도 있을 텐데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연인들이 싸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싸울 때 이유를 모르고 자기가 그냥 무조건 여자가 잘못했대, 남자가. 그러면 이유도 모르고 남자분은 내가 왜 잘못했지 이러고 있다가 만약에 실수한 부분에 다음에 또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 막 이렇게 되게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뭐 잘못했는지 그렇죠. 얘기해주면 그 부분이 이제 알고서 내가 그 반성을 할 텐데, 그게 잘못했나? 이게 잘못했나? 너무 헷갈리니까 답답하죠.
그렇죠. 똑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성분이 그러면 남성분한테 괜히 짜증 냈다 치면 괜히 예, 남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그죠? 이유가 있죠, 근데. 이유가 네. 있겠죠. 근데 가장 여성분이 제가 남성분이 여성분한테 혼났다라는 것은 네. 일단 여성분이 갑이다. 그죠? 네. 여성분이 조금 더 세겠죠? 네. 아무래도 조금 자신감도 있고 네. 예, 이유 없이 화를 낼 때는 네. 예, 서한도 마찬가지.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좋아질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예, 시장에 소통을 오히려 단절시키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프라이드죠. 우리가 굳이 변명할 필요 없다. 내년도 실적으로 보여주겠다. 멋있네요. 내년도 100점짜리 답안지로 작년에 30점을 100점으로 둔갑해서 가꿔오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소통을 단절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기업이 자신감이 있을 때 한 번에 빡 털고 과거 부실들 아니면 재고 자산들 이런 걸 한 번에 털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올해 어차피 뭐 지지부진하니까 올해는 그냥 네. 하고 내년에 실력으로 보여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한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수정 씨도 이유 없이 뭐 화를 내시는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소한 거에도 무조건 이유가 있는데요. 괜히 짜증은 안 내요. 짜증 내도 그냥 이유가 왜 있어요. 그 여자는 이유는 남자분이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해서 짜증나는 게 아니고요. 여자가요, 괜히 이유가, 여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짜증내는 날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괜히 짜증내면 남자분은 당연히 모르잖아요. 네. 그때는 저는 아예 얘기를 해요. 이렇게 때문에 내가 짜증내니까 이해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이유가 뭐든지 다 있는데, 답답하죠. 모르는 사람들은 답답하죠. 그렇죠. 그럼 남자분, 제가 만약에 남자분 입장에서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게 수영 씨를 달랜다라고 한다면 네. 굉장히 좀 평온해지고, 그죠? 여자를 좀 잘 아시는 분은 딱 눈치가 있어요. 그거구나. 그래가지고 그 주기 때마다 지금 이 시점에선 짜증내면 안 하구나 해서 알아서 그냥 넘어가주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대단한 고수. 네. 서한의 분석이죠. 그 그죠? 사람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서한의 이제 4분기 실적을 보고 일반 어떻게 보면 눈치 없는 투자자들은 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렇게 왜 이렇게 화를 내지? 그죠? 맞아요. 그러고 말죠. 잘 모르죠. 네. 근데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좀 제가 뭐 스마트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이렇게 좀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저게 실적이 왜 안 좋았지?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이런 거를 그 분석을 하다 보면 그랬구나. 그래서 서한도 마찬가지. 4분기 때 그랬구나. 그래서 올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구나. 주가가 아직 못 간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아직까지 뭐 1분기이기 때문에 아직 중간고사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근데 올해 전체적인 평균치를 내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증권사에서 나타나는 이제 가이던스라고 있어요. 작년에 얼마 벌었고 지금 뭐 5개 분양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쯤 나오겠다. 이게 보니까 올해 매출액만 한 5천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만 한 450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아직 서한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됩니다. 2천억이 안 되면 만약에 영업이익이 진짜 450억 가이던스를 충족한다라고 한다면 현 주가 대비 주가는 2배 이상 오를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가이던스를 확실히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터무니없는 수치는 아닙니다. 이게 IT 업종도 아니고 건설 업종 이미 받아놓은 수주가 있고 이미 밀어놓은 땅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실제 급변동하는 또 특히나 해외 수주 쪽이 아니라 국내 건설 저가 수주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가이던스는 어느 정도 충족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이던스가 진짜 뭐 400억만 되더라도 300억만 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은 상당히 좀 저평가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이러한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매출 성장 그리고 작년에 시장과의 소통 부재로 인한 이 시장의 오해 같은 부분들은 이번 1분기 실적으로서 강력하게 좀 오해를 풀어주고 이번 1분기 성적표가 아마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이런 오해를 풀어주고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건설주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한이 말이 없는 서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서한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알면은 다음에 어떤 파동이 있어도 좀 이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우리는 알고 네. 있는 투자자가 됐죠. 그렇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되게 스마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구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이제 전국적으로 제일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요즘 뉴스에 자주 이게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와 관련된 주식이 또 있다니까, 네, 너무 좋은데요. 근데 서한은 해외 매출 비중이 없어서 대형 건설사들의 해외 저가 수주 논란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또한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외 등으로 광범위한 네, 여기가 광범위한 대형 건설사보다는 특화된 지역 강자 서한의 독주를 크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DHP 코리아네요. 인공 눈물이죠. 네. 예, 동사 주력 제품이죠. 일회용 인공 눈물입니다. 네, 맞아요. 수정 씨도 또 하나 제가 주식에 팁을 드리면 10,000원어치 팔아서 1,000원 내는 기업이 좋을까요? 10,000원어치 팔아서 3,000원 내는 기업이 좋을까요? 1,000원. 1,000원? 3,000원. 네, 네. 비싸게 팔고 남는 게 있으니까. 당연하죠. 네. 네. 그걸 이제 영업이익률이라고 그럽니다. 영업이익률. 예를 들어 짜장면 한 그릇 10,000원 주고 팔았는데, 인건비, 주방장 월급 주고, 밀가루 띄어오고, 춘장 네. 볶고 한 모든 총 비용을 다 제외하고 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네. 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걸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그러는데,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회성 제품을 만든다. 한 번 쓰고 버리는. 한 번 쓰고 버린다라는 것은 계속적인 반복 구매를 유도하거든요. 그쵸. 예. 네. 주식을 하다 보면 아나바다 주식이 있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예.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맞아요. 바꿔 쓰고. 예. 네. 그럼 장비 업체들 아니면 농기구 업체들 네. 이런 아나바다 주식들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마진율이. 딱 봐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네. 네. 아나바다 주식들과 반대되는 주식이 바로 이런 일회용 제품들. 그래서 DHP 코리아 같은 것도 일단은 먼저 가장 큰 장점부터 가장 핵심을 찍고 들어가자라고 한다면 바로 일회용 인공 눈물을 만드는 회사다. 영업이익률이 일단은 25%대로 굉장히 높다. 네. 10,000원 팔면 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남으니까요. 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 그 부분부터 일단 찍고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식에서 좀 중요한 것은 업황이 좋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라 그러거든요. 네. 과연 인공 눈물의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지 아니면 인공 눈물의 환자 수가 계속 감소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해봤자 내가 그 기업에서 시장 점유율 1위고 내가 독자적인 기업이라 해도 연평균 성장률이 꺾이고 있으면 그것은 언젠가 계속적으로 매출은 감소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CAGR,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안구건조증이 굉장히 좀 연평균 성장률이 좋아요. 이게 환자를 두고 성장률이라고 그런 단어가 좀. 전에 네. 왜 제가 좀 빵 터질 때가 있었잖아요. 왜 황사가 왔으면 좋겠다고 네, 했을 맞습니다. 때가 이 네. 종목이었죠. 그렇죠. 네. DHP 코리아. 어떻게 되면 네. 이 종목도 다시 리벤지 매치입니다. 일단은 이 종목도 그때 당시에 주가 별로 안 갔어요. 그렇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 종목도 제가 복수전 한번 하기 위해서 복수전, 일단은 KT 매직 복수전에 성공을 했고 아까 서한도 지금 복수전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아무튼 DHP 코리아는 다시 넘어가 보면 2002년도에 안구건조증 환자가 전국적으로 이제 74만 명. 네. 14만밖에 안 됐었는데 2011년도에 보니까 220만 명으로 3배 이상 그러게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한 12%대 12% 10%씩 이상 성장하는 업황이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10%씩 이상 매년 성장하는 기업. 또 특히나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환자 수가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10%대 성장이 이어지다 보면 이게 10%씩 10년 성장하면 이게 3배, 300%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연평균 성장률이 이어지고 있고요.
안구 건조증 환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의 기기가 확산됐죠. 요새 뭐 다 스마트폰이죠.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네. 어린아이 때부터 해서 안구 건조증이 생긴다고. 맞습니다. 네.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스마트 있겠는데 시대다 보니까 예. 편리한 부분도 있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죠. 눈이죠. 네, 항상 기술의 전환은 진화는 항상 장점도 있지만 이러한 그 단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현대병이라고 그러죠. 현대병이 많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일단 고령화. 네. 사람이 점차 오래 산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도민준이 살던 조선시대에는 있을 수 없죠. 예, 조선시대에는 보통 남자 평균 수명이 한 30살? 많이 살아야 40살. 예. 지금은 뭐 거의 뭐 100세 시대죠, 거의. 그렇죠. 예, 뭐 기본적으로 30살. 예, 조선시대 때는 그랬어요. 거의. 네. 예. 그래서 뭐 그러한 부분들 보면 인구 고령화도 역시 약도 너무 좋은 게 환경도 나빠지지만 그만큼 약이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의료 정비도 너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또 암도 정복으로 하겠죠. 저 옛날에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저 여기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미 들어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라섹 수술들이 상당히 좀 보편화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이 미세먼지나 황사 관련 같은 환경 문제 이 크게 네 가지가 이 DHP 코리아 인공 눈물 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기기를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눈을 평상시에는 몇 번 깜빡거리냐면 15초에서 20초마다 한 번 깜빡거립니다. 네. 15초에서 20초 정도인데 스마트 기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 동안에는 눈을 얼마나 한 번 깜빡거리냐면 1분에 한 번. 그만큼 집중을 한단 말입니다. 오락을 하든 뭐 카톡을 하든 뭐라든 스마트 기기를 보고 있는 순간에는 눈을 깜빡거리는 숫자가 20초에 한 번이었는데 1분에 한 번으로 급격하게. 저 게임할 때 네. 집중 엄청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11번 받으면 진짜 막 5분을 안 깜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눈 깜빡인 감소가 눈물이 이 눈 전체적으로 눈 깜빡거릴수록 눈 안에 이 눈물들이 퍼지는 네. 이런 확산을 도와주는데 눈을 덜 깜빡거릴수록 이 안구 건조증 환자가 굉장히 좀 많이 네. 증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 고령화가 보면 10만 명당 안구 건조증 환자를 보니까 10만 명 중에 안구 건조증 환자가 몇 명 있느냐 네. 보니까 10대는 10만 명 중에 1.3명 굉장히 적어요. 근데 20대는 3명 10만 명 중에 3명. 네. 그리고 근데 이제 50대, 60대, 70대를 보니까 50대는 4.4명, 예, 60대는 6.6명, 70대는 6.9명.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릴 때는 차라리 안구 건조증이 잘 안 걸리는데 사람이 늙으면 늙을수록 늙으신 분들이 스마트폰을 막 그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확산보다도 사람의 눈이 노화될수록 안구 건조증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게 바로 이러한 그 통계에서 좀 나오죠. 앞자리 숫자 따라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발병률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도 이 인공 눈물 시장의 확산, DHP 코리아의 성장을 담보하는 거고요. 또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 보니까 2011년도에 60세 이상 인구, 환갑이 지나신 분들, 네. 60세 이상 인구가 900만 명. 우리나라 총 인구의 한 18% 정도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근데 이게 2020년도까지 가면 앞으로 6년 남았네요. 네. 앞으로 6년 남은 2020년도에 가면 1,380만 명.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어요. 전체 인구의 27% 가까운 인구가 60세 이상. 예, 그리고 이게 2030년도까지 가면 거의 1,970만 명. 37% 거의 10명 중에 4명은 다 환갑이 지난. 네.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적인 정말 이게 뭐 주식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저출산도 그렇고 인구 고령화도 그렇고 이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죠. 네. 인구 고령화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섹 수술이 또 범용화가 되고 보편화될수록 혹시 수술은 안 하셨죠? 네, 저는 원래 눈이 좋아서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방송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렌즈를 착용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일형 써서 맨날 사요. 구입을 해요.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이제 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서클렌즈 뭐 한 달에 계속 쓸 수 있는 렌즈가 있는데 그거는 좀
좀 눈에 자극을 많이 줘가지고 죄송합니다. 기스라고 할 뻔했네요. 그 자극을 줘서 일회용 렌즈가 이제 좀 얇대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저도 한번 눈 다쳐봤었어요. 렌즈 잘못 꼈다가 눈 결막염 좀 걸려서 절대 끼지 말라고. 근데 방송을 하니까 끼돼 일회용 렌즈 이렇게라고 하더라고요. 좀 목이 왜 그럴까요?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라식 글라스에서 저도 안경 끼고 있다시피 수술은 제가 뭐 하진 않겠죠. 근데 라식 라섹 수술을 하는 환자들한테 나가는 처방전이 뭐냐면 바로 이 인공 눈물입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인공 눈물을 계속 뿌려줘야 돼요. 그쵸. 이게 처방전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보면 인공 눈물의 수요도 증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매운 제가 신길동에 혹시 매운 짬뽕집 아시나요? 아니요. 모릅니다. 네. 저는 거기에 들어가는 홍합도 못 먹어요. 굉장히 맵습니다. 네. 굉장히 매운데 예전에 뭐 무한도전에서 나오고 막 매스컴을 많이 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데 정말 맵습니다. 사람이 이걸 어떻게 먹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 짬뽕집도 굉장히 잘 되지만, 즉 라식 라섹 수술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 옆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구멍가게에 우유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매워서. 네, 속 가라앉히려고 네. 우유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이것처럼 라식 라섹 수술 환자가 증가할수록 처방전이 인공 눈물이기 때문에 네. 옆에 DHP 코리아의 인공 눈물 매출 성장도 굉장히 가파라질 수 있는 이러한 좀 부분이라고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뭐 아시다시피 중국의 대기 오염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발표를 한 거 보니까 세계에서 10개 도시를 세계 10대 최악의 공기 네. 지정했는데 그 중에 중국이 7개. 전 세계에서 중국이 7개가 7위까지 랭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이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WHO죠. 국제보건기구에서 대기 오염 표준에 부합하는 도시는 중국에서 단 500개 도시 중에 단 1%, 5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의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국발 미세먼지나 뭐 황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인공눈물, 안구건조증 환자의 증가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DHP 코리아가 중국을 뚫는다라고 한다면, 네. 그렇게 환경오염 대기 문제가 심각한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하죠. 15억 인구의 이 중국 시장을 뚫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정말 메머드급, 메가톤급 재료가 되겠죠. 거기에 모델로 네. 김수현 써가지고 그렇죠. 그쵸. 눈을 촉촉하게 뭐 하면서 네. 해주면 난리 나겠죠. 김수현 씨나 뭐 김우빈 씨 같이 네. 양대 모델로 쓰면 네. 뭐 정말 꿈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그런 뭐 기대감도 아무튼 있다. 그래서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성장도 좋고 다 좋은데 내수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이제 5,500만이죠. 네. 인구수에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진출을 해야 돼요. 해외 시장 진출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려면 그래서 해외 진출에 미국의 이제 월마트나 미국 최대 소매 유통점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홈플러스가 뭐 이마트가 있듯이 월마트나 월그린에 올해 상반기부터 매출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중국 최대 제약 기업이 있습니다. 예, 시노팜이라고 중국 최대 제약사가 있는데 여기와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없지만 JV 이거를 이제 조인트 벤처라고 그러거든요. 네. 합작 법인을 만들려고 지금 여러 가지 설립을 계획하고 있어요. 즉 중국에 아직 진출을 못하고 있지만 중국 최대 제약사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15억 인구의 중국과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가에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DHP 코리아가 정말 매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정말 뭐 연평균 성장률도 좋고 업황도 좋고 중국 진출 기대감도 있고 미국에 이미 진출을 했고 여러 가지 성장성이 있는데 이게 다 얼마만큼의 지금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지금 DHP 코리아 공장을 신공장을 보면 작년 13년도 기준에서 가동률이 이거를 이제 주말 포함해서 네. 공장을 계속 돌리는 거를 주식 용어로 뭐라고 하냐 풀캐파라 풀캐파. 풀캐파. 네. 네. 풀 계속 가동하는 겁니다. 주말도 없이 1일 3교대로 DHP 코리아 신공장이
계속 풀캐파로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흐름 왔을 때는 이번 1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도 좋다. 왜냐하면 많이 만들면서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용 제품은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많이 매출이 발생할수록 그 매출이 다 수익성으로 많이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DHP 코리아도 잘 보시고, 자, 오늘 4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오랜만에 지금 기관 외국인들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간만에 한번 탁 한 4%대 양봉으로 튀어 올라오는 모습, 7,800원 가격대를 드디어 가서 앉았거든요. 그래서 직전 고점대가 8,080원대인데 이번 주 중 아니면 이번 주 중이라도 반드시 한 번은 돌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기로도 좋고요. 지금 단기로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위치다, 차트상. 그렇게 좀 보시고 이번 주 잘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러니까 날씨도 그러니까 봄맞이 하면서 이제 황사, 미세먼지도 그렇지만 건조증. 요즘에 이게 되게 많이 건조하다고 해서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수분 섭취 자주 해주라고. 그래서 저처럼 이제 목이 칼칼해가지고 자꾸 기침하게 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피부에도 수분팩도 많이 하고 수분 이제 크림도 많이 바르잖아요. 눈에도 마찬가지래요. 눈에도 이제 수분을 섭취해줘야 된다. 그래서 인공 눈물로 요즘에 많이 쓰라고 이렇게 얘기가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그러니까 렌즈를 끼기도 하지만 이제 렌즈 안 낄 때도 계속 눈가에 그 인공 눈물을 뿌려줘요. 촉촉하게 만들려고. 그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현대인들이 생활 패턴의 변화가 인구 고령화, 그렇죠. 네, 인구 고령화, 라식이나 라섹 수술이 이제 확대되면서 중국의 대기오염 문제까지도 이제 정말 사회적인 공감대를 상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모든 뉴스들이 보면 이제 질병을 유발하는 이제 환경 문제라고 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 생각으로 이제 대중적인 공감대를 이렇게 이룰 수 있다고 하면은 종목이 주가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저와 함께 DHP 코리아 멋진 수익 내볼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리치맵 이무학 대표님과 함께한 이제 이무학 이수정의 주식해서 여행 가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주식시장이 365일 휴장일 빼고요. 매일 열리기 때문에 주식의 변동성을 일단은 모든 투자자들이 다 감내할 수밖에 없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주식시장의 프로들, 선수들은 일단은 가장 잘하는, 가장 내가 치기 좋은 구질, 내가 잘 알고 있는 구질이 올 때 배트를 강하게 휘둘르겠죠. 그것이 바로 일단은 매 분기마다 나오는 이제 어닝 시즌이라는 겁니다.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오늘 29일이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확정치가 나오고, 이제 다음 달 정도면 이제 중소형주들이죠. 개인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공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마주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죠? 일단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중소형주 프리 어닝 시즌부터는 상당히 좀 조심하시고요. 진짜 재무제표 투자하시고, 또 저희 방송 특히나 꾸준히 보시는 정말 기업 실적에 기반한, 가장 근간의 뿌리에 기반한 투자하시는 분들은 게임은 이제부터다. 이번 한 달간은 굉장히 종목에 집중해서 프로답게 매매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좀 변동성 큰 장세에서 조금 부진했던 수익률 아마 몰아서 홈런을 칠 수 있는 한 주, 다음 주 5월 중순까지 이렇게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니까요. 방송 계속적으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지금 팡팡 이벤트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지금 여러 회원님들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또 매매를 하고 계시니까, 오늘 그분들도 DHP 코리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예, 들어오셔서 많이 함께 해주시면 이번 2주, 3주 팡팡 이벤트 기간이 또 어떻게 보면 어닝 시즌과 또 맞물렸네요. 좋은 수익 계속 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도 이제 매매 전략 잘 세워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는데요. 이제 매매하실 때 헷갈리는 부분 있거나 분명 그러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저희 전화번호가 있어요. 02-6344-7557이고요. 홈페이지 www.richmap.co.kr 들어오셔서 이렇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팡팡 이벤트,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 5월 10일까지가 이제 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놓치지 마시고 얼른 들어가셔서 이제 이벤트 참여해 주셔서 좋은 기회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5월입니다. 이제 가정의 날이죠. 5월은 가정의 날인데 앞으로는 이제 5월에는 더 나은 종목을 가지고 좀 수익이 나셔서 행복한 5월의 가정의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시고 연휴 또 돌아오는 연휴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